오늘은 한국에 4가지의 과학기술원이 있는데요. 카이스트, 지스트, 유니스트, 디지스트 이렇게 4가지 과학기술원 중에 2가지 과학기술원을 경험해본 토끼 박사와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2가지 학교를 다 경험했고, 물론 앞에 학교 같은 경우는 석사를 하다 보니 좀 짧긴 했지만 혹시 각 학교에 장점이나 단점, 그리고 혹시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단 제가 이제 석사를 했었던 곳은 왼쪽에 있는 학교, 이제 지도상 왼쪽에 있는 학교, 둘 중에 하나겠네요. 네. 오른쪽에 있는 학교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사를 해서 오른쪽에 있는 학교 설명할게요. 왼쪽에 있는 학교는 엄청 잘 놀아요. 왼쪽에 있는 학교는 되게 잘 노는 분위기였구나. 네, 노는 분위기라서 이 사람들과 신소재과, 환경과 이런 식으로 과 안에서 밤에 막 파티 이런 거 많이 하고 동기들끼리 맨날 모이게 주도를 해줘요. 거기서 그 제도상으로 주도를 해주더라고요. 그렇게 하라고. 학교 자체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? 그렇게 하더라고요.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엄청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지 않았나. 토끼 박사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노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학교는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. 정말 극단적이지 않나. 거의 뭐 수감생활 느낌 정도로 같은 옆에 있는 연구실마저도 이렇게, 물론 성격마다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뭐 좀 활발한 사람들은 더 친해지고 그렇게 할 수야 분명히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학교의 제도 차원에서 과 안에서의 뭔가 액티비티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나. 과 자체적인 교류 같은 게 거의 없는 학교와 완전 활발한 두 학교를 다 경험하셨네요. 그럼 주로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곳들이 지방? 지방이라기보다는 수도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. 제일 가까운 곳이 대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 지금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러다가 이제 지방 쪽을 가는 걸 선택을 하는데 고민은 없었는지, 또는 지방 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사실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 뭐 친구들이나 아주 친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사람들, 가족들이 전부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상당히 외로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도권에 계신 분이라면은 서울대로 가는 게 가장 좋지. 서울대가 역시 가장 좋다. 뭐 연구 환경도 사실은 좋은 학교일수록 사실 이제 대학원 생활은 연구실을 좋은 곳을 골라라 하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좋은 학교에 좋은 연구실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, 사실 두 번째로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쪽에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면은 친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허구한 날 좀 불러대고 나가야 되고 좀 놀아야 되고 같이 옆에 있는데 못 만나면 섭섭해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뭐 가기도 힘들었겠지만 만약에 갔으면 많이 놀러 다니고 의도치 않게 또 계속 거절하기도 좀 미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연구를 집중을 못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연구를 집중하는 데는 오히려 지방의 장점도 있는 것 같다.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 이제 지방에 있고 자기가 이제 엄청 몰두를 해볼 생각이 있다 하면은 지방도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말씀이신 것 같네요. 저희가 이제 뭐 대학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은 또 영상을 한번 찍었잖아요. 그렇죠. 대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방이 뭐 중요 요건이 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은 저희 영상을 또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2가지 학교를 경험을 하셨으니까 각 학교의 혜택, 복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2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
이거는 이 부분은 조금 길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네. 이제 첫 번째로는 그 학교가 특성화 대학교,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. 그 학교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왼쪽에 있었던 학교는 뭐 광학 쪽으로 뭔가 좀 잘하는 학교였다면 오른쪽에 있는 학교는 에너지 쪽으로 엄청 잘하는 학교. 아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분명 왼쪽에 있는 학교에서도 에너지를 하는 연구실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거기는 이제 가령 예로 들자면은 저희가 이제 배터리 셀을 돌려야 되는데 열 몇 개, 20개 정도만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고 네. 왼쪽에 있는 학교는 오른쪽에 있는 학교는 네. 지금 연구실만 해도 1000개가 넘는 셀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데다가 에너지 쪽으로 다들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력 그리고 이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온 지식 그런 것들이 실험적인 뭐 지식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많이 쌓여 있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었던 학교에서 에너지를 잘하는 학교에서 에너지를 공부하는 것이 일단은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각 학교별로 중점적으로 이제 연구를 잘하는 분야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. 맞아요. 그럼 학교를 선택할 때 어느 학교에 어떤 연구를 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게 대표적인 교수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맞죠? 그거는 맞죠. 네, 또 다른 해주실 말씀 다른 거는 이게 또 주제에 좀 벗어나긴 했지만 일단 기숙사는 다 네. 비슷한 것 같아요. 2인, 뭐 2인 1실, 네. 4인 1실 뭐 해서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왼쪽에 있는 학교는 매우 친밀했고 오른쪽에 있는 학교는 완전히 사무적인 데다가 고립적인 분위기였어요.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. 왼쪽에 있는 학교는 중앙 시스템이 없었어요. 중앙 시스템이 뭐죠? 시스템이라 하는 건 중앙 시스템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이잖아요. SEM, TEM, XPS, XRD 이 많은 이제 장비들이 그렇죠. 전부 다 연구실단에 존재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쓰고 싶어도 돈을 주고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쓸 수가 없는. 쓰기가 너무 힘든 중앙에서 관리하는 연구 장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없었다. 많은 학교들에서 공동기기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특별한 분석 장비들을 학교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네. 과 차원에서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. 왼쪽 학교에서는 랩 단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분석하고 싶은 게 있으면 혹시 좀 찍어봐 줄 수 있어. 이렇게 맞아요. 굽실거리게 되는. 굽실.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맞아요. 좋게끔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. 완전히 그거라고 생각. 지금 좀 나쁜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드는 생각이 그렇게 하면 찍지를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생각을 한 거예요. 전체가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야지 화합의 장을 활발하게. 만들자. 네.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. 한편으로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장점이 될 수 있죠. 뭐 코업 많이 할 수 그렇죠. 있고 여러 가지.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뭐 불입식 교육처럼 친해져라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얘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제도적으로. 그에 비해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 학교는 공동실 습관이라고 뭐 하나 뭐 공동기기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공동기기원. 얘기하는데 너무 잘 돼 있어서 네. 필요가 없는 거죠. 아, 그렇다 그렇죠. 보니까 뭐 각자 알아서 잘 살아라. 그쵸. 그 오른쪽 학교 같은 경우 특별히 좀 잘 정립이 된 학교가 아닐까. 맞아. 특별히 잘. 저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 혜택이나 복지보다는 각 학교의 특징이랑 엮어서 좀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. 네. 그러면 또 각 학교에 그럼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경쟁력은 어떤 면에서 경쟁력은 왼쪽의 학교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지금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교수님들도 그렇죠? 많이 왼쪽에 있는 빠져나가고. 학교들이 좀 더 오래됐고 오른쪽에 있는 학교들이 네, 조금 왼쪽에 덜 있는 됐죠. 학교가 네. 뭐 조금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이제 슬슬 좀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여기 경력 초반에 바짝 잡고 잠깐 다른 대학교로 간다. 젊은 능력 있는 교수님들이 맞아요. 네, 수도권으로 가신다든지 그리고 또 오래된 나이 많은 교수님들도 많이 이제 계시겠네요. 그쵸, 맞아요. 분위기상 왼쪽에 있는 학교는 좀 졸업이 좀 오래 걸리고 오른쪽에 맞아요. 있는 학교는 좀 졸업을 빨리빨리 하기를 학교 분위기가 좀 이렇게
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오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여유롭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이건 약간 두 번째 다른 얘기인데 교수님들이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꼰대나 옛날 사고방식이 많을 수도 있겠죠.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냥 오랫동안 최대한 잡아두려고 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았고, 물론 저희 교수님은 아니었지만 네, 오른쪽에 있는 학교가 좀 짧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? 그러게요. 저도 뭐 드래곤 박사님 생각하기에는 짧은 이유가 유난히 짧죠, 사실. 오른쪽에 저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서 석사를 했고 여기서 박사를 했지만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교수님 연령대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젊은 경향성이 있고요. 아직은 학교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젊은 교수님들이 많이 있고, 또 학교 총장님이라든지 윗분들의 생각도 진짜 통합이면 그 정규 학기에 맞춰서 5년에 졸업하는 걸 많이 추천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있었던 학교도 그렇고 오래된 학교의 어떤 나이 드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연구 경쟁력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자꾸 더 졸업을 늦추면서 잘하는 학생이 좀 더 오래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경험을 둘 다 하면서 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이 질문까지 왔는데, 혹시 대학원 입학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이 질문을 들으면 가장 생각나는 게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. 그게 이제 대학원에 가려면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고 어떤 걸 선택해야 이제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었던 대학원 입학 전에 알아야 될 영상을 딱 보신다면은 정말 어떤 연구실을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. 영상 참고하세요.